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 기업, 크라토스 방위 및 안보 솔루션, 티커로는 KTOS죠. 이 회사가 첨단 레이더 시스템 시장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야에서 어떻게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토스, 요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이죠. 그렇죠. 특히 요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국방력 현대화에 정말 열을 올리고 있고 이 첨단 레이더 시장이 그래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레이더 기술이 또 방위 산업의 핵심 중 하나니까요. 네. 그런데 이 시장이 만만치가 않은 게 RTX나 로키드 마틴 같은 뭐랄까 전통적인 거대 방산 기업들이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이 패스텔 분석, 포터의 5가지 힘 모델, 그리고 스왓 분석 같은 이런 여러 도구들을 활용해서요. 크라토스가 이 복잡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전략으로 어떤 강점을 내세워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속내를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당신께서도 크라토스가 이 거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장하는지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번 분석을 통해 크라토스의 전략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분석이든 큰 그림부터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크라토스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환경, 이 패스텔 분석 결과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요인들이 주로 작용하고 있나요? 네, 크라토스의 사업 환경을 보면 정말 다양한 거시적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정치적 폴리티컬 요인부터 말씀드리면요. 역시 지금 가장 큰 동력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계속 나오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갈등, 유럽에서의 긴장, 그리고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치 상황 같은 것들이요. 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소식들이 들려오죠. 그렇죠. 이런 불안정성이 직접적으로 각국의 국방비 증액, 특히 미사일 방어 체계나 감시 정찰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바로 이 두 분야의 핵심적인 눈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감시하고 방어하려면 일단 먼저 봐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정치적 이벤트가 바로 미 해군이 크라토스에게 맡긴 아나콘다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미 해군 이지스함에 널리 탑재된 AN/SPY-1 레이더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걸 크라토스가 따낸 겁니다. 아, 그 유명한 SPY-1 레이더요? 굉장히 많은 함정에 탑재되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수백 척에 달하는 함정에 탑재된 시스템이죠. 이 프로젝트 수준은 단순히 크라토스의 기술력을 미 해군이 인정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미국 정부가 자국 내의 핵심적인 방위 산업 기반, 특히 이런 유지 보수 및 성능 개량 역량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레이더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산을 계속 잘 관리하고 성능을 높이는 것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정부가 최근 강조하는 것이 동맹국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크라토스 같은 미국 내 기반을 둔 기업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계약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정치적인 바람이 크라토스에게 유리하게 불고 있는 측면이 있네요. 그럼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국방비는 늘어난다지만 요즘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하잖아요. 네, 경제적 측면을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토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국방비 지출을 실제로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GDP 대비 2%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게 레이더 시스템 같은 고가 장비 시장에는 직접적인 호재가 됩니다. 실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변동성 같은 거시경제 불안 요인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금리가 오르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니까요. 이건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크라토스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적이 좋다는 건 뭔가 경쟁력이 있다는 방증이겠네요. 기술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레이더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기술적, 테크놀로지컬 환경 변화는 정말 숨가쁠 정도입니다. 레이더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능동 전자주사 배열, 즉 ASAA 기술이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고요. 이 ASA 레이더의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핵심 소재로 질화 갈륨, 겐 반도체 같은 신소재 기술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ASA, 겐, 뉴스에서 종종 들어본 용어이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 SDR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레이더라는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레이더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죠. 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레이더 성능이 좋아진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쟁사인 RTX의 SPY6 레이더나 로키드 마틴의 SPY7 레이더입니다. 이 시스템들이 현재 기술 수준의 최전선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이런 높은 기술 수준은 후발주자나 신규 기업에게는 엄청나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개발에 필요한 시간, 비용, 전문 인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 분석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크라토스는 이런 최첨단 SPY6나 SPY7 같은 시스템 개발 경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수많은 이지스함에 탑재되어 운용 중인 기존의 ANSPY1 레이더 시스템의 유기적 시속 가능성 확보, 즉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잖아요. 이게 크라토스의 핵심 전략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크라토스가 택한 굉장히 영리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TX와 로키드 마틴이 최첨단 기술 경쟁을 벌이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을 때 크라토스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방대한 규모의 기존 시스템을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걸 파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더 잘 쓰게 해준다. 네.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매우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ANSPY1 시스템이 워낙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이걸 유지 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수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크라토스는 바로 그 시장을 파고든 거죠. 아나콘다 프로젝트 수주가 바로 그 증거고요. 확실히 경쟁사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네요. 그 외에 패스텔 분석에서 또 주목할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사회적, 환경적, 법률적 요인 같은 것들이요? 언급하자면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지지가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환경적 요인은 아직까지는 방위산업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매출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방산 기술은 워낙 민감해서 국가 간 수출 통제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대부분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 경제, 기술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요인들도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다면적인 거시 환경 속에서 실제 첨단 레이더 시장의 경쟁 구도는 어떤 모습인지 포터의 5가지 힘 분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내부의 역학관계가 궁금합니다. 네. 포터의 5가지 힘 모델로 글로벌 레이더 시스템 시장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 시장의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힘,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강도는 예상하셨겠지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언급된 RTX,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와 로키드 마틴 외에도 유럽의 탈레스, 사브,
이스라엘의 IAI 같은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수십 년간 축적해온 막대한 자본력,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능력, 그리고 각국 정부와의 깊고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신규 계약 수주를 위한 경쟁은 물론이고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거인들이 싸우는 판입니다. 그래서 크라토스가 정면 대결을 피하고 특정 틈새, 예를 들어 앞서 계속 이야기한 ANSPY-1 유지 보수 및 성능 개량 같은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거인들과 같은 운동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기보다는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특정 영역을 찾아서 경쟁 강도를 조금이라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전력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힘은 어떤가요?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부분은 매우 낮음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시설, 생산 라인 구축, 고급 전문 인력 확보 등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수년 혹은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하고요. 기술 장벽이 엄청나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보안 인증 절차와 복잡한 규제를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런 모든 장벽들을 고려하면 새로운 기업이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해서 기존 강자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기존 플레이어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해자가 있는 셈이죠. 그렇겠네요. 세 번째, 공급자의 교섭력은 어떻습니까? 레이더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부분은 중간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질화 갈륨, 기반의 고출력 반도체 소저라든지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고성능 프로세서 같은 부품들은 소수의 고도로 전문화된 기업들만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핵심 부품 공급 업체들은 자신들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가격 결정력이나 협상력을 가질 수 있죠. 아, 특정 부품을 만드는 곳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 회사들 힘이 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핵심 부품들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만약 특정 공급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생산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공급망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겠군요. 네 번째 힘, 구매자의 교섭력은 어떤가요? 레이더를 사가는 쪽의 힘 말입니다. 구매자의 교섭력은 매우 높음입니다. 이 시장의 주요 구매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각국의 정부와 군대입니다. 이들은 보통 수천억 혹은 조 단위에 이르는 대규모 계약을 발주합니다. 계약規模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구매자인 정부는 가격 협상, 요구 성능 충족, 기술 이전 조건, 납기 일정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교섭력을 행사합니다. 아무래도 큰 손이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구매자의 요구 조건이 계약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레이더 시스템을 판매하는 방산업체들은 구매자인 정부의 요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로는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 사양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제의 위협은 어떻습니까? 레이더를 대체할 만한 다른 기술이 나올 가능성은요? 현재로서는 낮음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광학 센서 EYI나 라이다 같은 다른 탐지 기술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거리에서 그리고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력 면에서는 아직까지 레이더가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인 목적에서는 전천후 탐지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레이더를 완전히 대체할 만한 획기적인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체제 위협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기존 강자들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지만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쪽과 레이더를 사가는 쪽 모두 힘이 상당히 강한 그런 시장 구조군요. 아까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 구매자와 공급자의 힘이 모두 강한 이른바 샌드위치 상황이 흥미로운데요. 크라토스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나 시사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크라토스가 특정 하드웨어 서브 시스템이나 유지보수에 집중하는 전략이 이런 공급자 구매자 관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료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급자 측면을 보면 크라토스가 RTX나 로키드처럼 전체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하는 대신 특정 하드웨어 서브 시스템, 예를 들어 인클로저나 배열 프레임 같은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자체 생산 능력까지 갖췄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이는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한 외부 공급자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낮추거나 혹은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크라토스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급자와의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모든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보다는 자체 역량을 가진 분야가 있다는 게 강점이 될 수 있죠.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구매자 측면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항상 최첨단의 가장 비싼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는 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산 제약도 있고 기존에 투자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요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크라토스가 제안하는 기존 ANSPY 원 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수명 연장 솔루션은 완전히 새로운 SPY6나 SPY7을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성비를 생각하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인 정부의 교섭력이 매우 강한 시장이지만 크라토스는 비용 효율성과 기존 자산 활용 극대화라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프로젝트에서는 상당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구매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이야,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틈새 전략이 단순히 경쟁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공급자와 구매자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유리한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군요. 단순히 약점을 피하는 수동적인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크라토스의 전략은 상당히 입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크라토스 내부로 더 깊숙이 돌려보죠. 외부 환경과 시장 구조를 살펴봤으니 이제 크라토스 자체의 역량, 즉 그들의 구체적인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고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있으며 또 어떤 위협에 직면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수압 분석과 함께 그들의 가치사슬, 밸류체인 분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네, 크라토스의 내부 역량과 전략적 포지셔닝을 이해하기 위해 가치사슬과 수압 분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치사슬 측면에서 크라토스의 강점을 찾아보면요. 이 회사는 특히 지상 기반 레이더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하드웨어 및 서브 시스템의 설계와 생산 능력에 상당한 강점을 보입니다. 하드웨어와 서브 시스템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레이더 내부에 들어가는 아주 민감한 전자장비들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특수 인클로저라든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 조건에 맞춰서 제작되는 맞춤형 조립후, 레이더 시스템 전체를 필요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기동 플랫폼, 그리고 레이더 안테나 소자들이 배열되는 프레임 구조물 같은 것들입니다. 크라토스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또 생산까지 할 수 있는 통합된 시설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의 껍데기나 뼈대, 그리고 맞춤형 부품들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런 수직적 통합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당연히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납기를 맞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걸 외주에 의존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확실히 자체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건 큰 강점이겠네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게 되지만 크라토스 가치사슬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바로 서비스 부문입니다. 앞서 아나콘다 프로젝트 사례에서 보셨듯이 미 해군의 ANSPY-1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유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 능력, 즉 기존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주는 이 서비스 역량은 크라토스에게 매우 중요한 고부가치 창출 영역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서비스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거죠. 제품 판매 이후의 시장, 즉 애프터마켓 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한 크라토스가 레이더 외에도 무인 시스템, 드론, 위성통신, 마이크로파 전자기술 등 다른 첨단 국방 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레이더 시스템 개발 및 개선 과정에 융합되면서 기술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 플랫폼 기술은 이동식 레이더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고 통신 기술은 레이더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화에 기여할 수 있겠죠.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 되겠군요. 자, 그럼 이런 가치 사슬상의 강점들을 바탕으로 크라토스의 수업 분석 결과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은 각각 무엇으로 분석되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점, 스트렝스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앞서 가치사슬에서 확인했듯이 특정 레이더 하드웨어 및 서브 시스템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입니다. 둘째, 이러한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통합된 생산시설 운용 능력. 셋째, 미 국방부, 특히 해군과의 강력하고 오랜 파트너십 관계. 그리고 넷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나콘다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실질적으로 입증된 기존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 서비스 역량입니다. 이 서비스 역량은 크라토스를 경쟁사들과 차별화하는 핵심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부품 서비스 전문성, 생산 능력, 정부 파트너십, 서비스 역량 입증. 확실히 뚜렷한 강점들이 있네요. 그럼 반대로 약점, 위크니스는 무엇일까요? 약점으로는 아무래도 RTX나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들의 뒤에서 전체 시스템을 통합하는 능력이나 전반적인 사업의 규모,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신규 시스템 전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약점으로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 정부, 특히 국방부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부의 예산 변동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부 계약 의존도 문제는 좀 신경이 쓰이네요. 아나콘다 프로젝트 같은 대형 계약이 지금은 분명 큰 강점이지만 만약에라도 향후 국방 예산이 삭감되거나 정책 방향이 바뀌면 크라토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요. 자료상으로 이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크다고 평가되고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방위산업 기업들에게 이 정부 계약 의존성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약점이자 관리해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크라토스 역시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패스텔 분석에서 봤듯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아나콘다 프로젝트가 보여주듯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수요, 즉 유지보수 및 현대화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존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 리스크가 심각하게 현실화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주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라토스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거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특정 정부나 특정 계약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숙제는 남아있군요. 그럼 기회, opportunities,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부 환경에서 크라토스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기회 요인은 앞서 패스텔 분석에서 살펴본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가장 큰 기회는 역시 전 세계적인 국방비 지출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기존 무기 체계들을 현대화하거나 수명을 연장하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크라토스에게는 매우 유리한 환경입니다. 바로 크라토스가 강점을 가진 분야니까요.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 수요가 기회군요. 네, 그리고 특히 크라토스가 되어오는 솔루션이 최첨단 신규 시스템 도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적이라는 점은 예산 제약이 있는 국가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을 공략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모든 나라가 최신 최고가 시스템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크라토스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 기회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위협 요인으로는 역시 가장 먼저 거대 경쟁사들의 존재 자체를 들 수 있습니다. RTX나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막강한 자금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거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협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위험 요인은 약점에서도 언급되었던 정부 계약의 불확실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상황 변화나 국내 정치 상황,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프로젝트가 지연,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은 방위산업의 본질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쟁사의 압박과 예산 변동성, 만만치 않은 위협이네요. 자, 이렇게 SWOT 분석까지 해보니 크라토스의 현재 위치와 전략 방향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의 강점인 특정 부품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고 약점인 규모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면서 외부 환경의 기회, 특히 기존 시스템 현대화 수요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틈새 시장을 정교하게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말 거인들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자신만의 영리한 길을 찾아낸 셈입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생존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길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거인들, 즉 크라토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RTX와 로키드 마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과 제품들을 앞세워서 이 첨단 레이더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크라토스의 전략이 더 뚜렷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RTX와 로키드 마틴은 그야말로 글로벌 레이더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첨단 신규 시스템 개발과 글로벌 판매에 엄청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RTX,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의 경우를 보면 정말 광범위하고 강력한 레이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배치되어 잘 알려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TAAAD의 핵심 탐지 자산인 ANPY2 X밴드 레이더가 바로 RTX 제품입니다. 또 FAF-18 슈퍼호넷 같은 전투기에 탑재되는 AN/APG-79 ASA 레이더도 유명하고요. 아, 사드 레이더가 RTX고였군요. 네, 그리고 해상 레이더 분야에서는 미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으로 개발된 SPY-6, AMDR, 에어 앤 미사일 디펜스 레이더가 대표적입니다. 이 SPY-6는 최신 ASA 기술과 간 반도체를 적용해서 기존 SPY-1 레이더 대비 탐지거리나 다중표적 동시 추적 및 교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모듈식 설계, 스케일러블 모듈러 아키텍처를 채택해서 작은 구축함부터 대형 항공모함까지 다양한 크기의 함정에 맞춰 레이더 크기와 성능을 조절하여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와, 맞춤형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니 정말 혁신적인데요? 그렇죠. 이 SPY-6 레이더는 최근에 독일이 새롭게 건조하는 F-11급 호위함에도 탑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럽 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과시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거죠. 강력하네요. 로키드 마틴은 어떤가요? 로키드 마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로키드 마틴 역시 RTX에 전혀 뒤지지 않는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대표적인 지상 기반 장거리 방공 레이더로는 TPY-4가 있는데 이 레이더는 이미 전 세계 45개국 이상에서 운용 중이거나 계약이 체결되었을 정도로 시장에서 검증받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해상 레이더 분야에서는 SPY-7 레이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SPY-7은 원래 일본이 도입하려던 지상형 이지스 시스템, 이지스 어슈어에 탑재될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스페인이나 캐나다 등의 신형 호위함 사업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 SPY-7은 일본 관련해서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첫 AN/SPY-7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안테나를 성공적으로 인도하면서 비록 지상형 계획은 변경되었지만 기술력 자체는 입증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입지를 계속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SPY7 역시 RTX의 SPY6처럼 최신 겐 반도체 기술을 적용했고 특히 소프트웨어 정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서 향후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성능 업그레이드가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SPY6와 SPY7 둘 다 정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네요.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 수준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강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비유가 적절하십니다. 이 두 거대 기업이 차세대 최첨단 레이더 시장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구도죠. 자, 이렇게 RTX와 로키드 마틴의 주력 제품들을 살펴보니 크라토스의 위치가 더 명확해집니다. SPI-6과 SPI-7이라는 최신의 슈퍼카들이 경주를 벌이는 동안 크라토스는 이미 도로 위에 가장 많이 깔려있는 국민차인 ASPY-1을 계속 잘 굴러가도록 정비하고 때로는 엔진 성능을 높여주는 튜닝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역할 분담이 상당히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시장은, 즉 투자자들은 크라토스의 이런 독특하고 영리해 보이는 전략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결국 주식시장의 반응, 주가와 관련 재무지표들이 시장의 시각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은 크라토스의 전략과 성장 잠재력을 매우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신께서 제공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크라토스, 즉 KTOS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291.7%나 급등했습니다. 291.7%요? 1년 만에요? 와, 정말 엄청난 상승률인데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같은 기간 동안 방위산업 분야 전체의 평균 주가 성장률이 약 36.3%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8배 이상 높은 성과를 보인 겁니다. 시장 평균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8배라. 이건 정말 투자자들이 크라토스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네요. 맞습니다. 이런 높은 기대는 다른 가치 평가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쇼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기업의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 매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인데 크라토스의 PS 비율은 11.19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종업계 평균인 10.13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즉, 매출액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PS 비율까지 높다는 건 단순히 단기적인 이슈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크라토스가 앞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성장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는 방증이죠. 물론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즉 높은 주가 수준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는 충족시키는 실적을 실제로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도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만약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는다면 주가가 급락할 위험도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은 항상 그에 상응하는 성과 증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크라토스의 경우 이런 높은 시장이 기대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바로 그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아나콘다 프로젝트 수주가 대표적입니다. 아, 그 대형 계약이요? 네, 이 계약은 크라토스의 틈새 시장 공략 전략이 단순한 이론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대규모의 구체적인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실질적인 성과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높은 주가 수준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거품이라기보다는 실체가 있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계약 성과가 뒷받침되니 시장의 높은 평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크라토스라는 흥미로운 기업,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핵심적인 통찰,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크라토스를 다각도로 분석해 봤는데요. 종합적으로 볼 때 크라토스는 거대한 방위산업 생태계 내에서 단순히 규모가 작은 후발주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영리하게 자신만의 위치를 찾아낸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이자 동시에 특정 분야에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틈새 시장 지배자, 니체 도미네이터로서 성공적인 포지셔닝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PSTL 분석을 통해 확인했듯이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그로 인한 각국의 국방 예산 증액 추세,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레이더 기술 환경은 크라토스 같은 기업에게 분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일단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포터의 5가지 힘 분석을 통해 본 것처럼 첨단 레이더 시장은 비록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긴 어렵지만 기존의 RTX나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들 간의 경쟁은 극도로 치열한 곳입니다. 하지만 크라토스는 이런 거대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전면 경쟁, 특히 최첨단 신규 시스템 개발 경쟁은 현명하게 회피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치 사슬 분석과 수업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특정 하드웨어 부품의 설계 및 제조라는 핵심 역량과 이미 시장에 방대하게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스템, 즉 ANSPY1의 유지 보수 및 현대화라는 고부가 가치 서비스 시장에 집중함으로써 경쟁사들과는 차별화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강점에 집중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기회를 잡는 스왑 분석의 정석 같은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앞서 계속 강조했던 아나콘다 프로젝트 수준은 크라토스의 이러한 전략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라토스가 단순히 새로운 레이더를 판매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미 설치된 방대한 규모의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속적인 수요를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즉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RTX가 SPY6로, 로키드 마틴이 SPY7으로 치열하게 미래 시장을 개척하며 경쟁하는 동안 크라토스는 이들이 결국 대체해야 할, 혹은 대체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기존 시장의 유지자이자 성능 개선자로서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기반을 다지는 영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재무지표와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은 시장의 투자자들 역시 크라토스의 이러한 독특하고 효과적인 전략적 포지셔닝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니다. 결국 크라토스는 거대 기업들과의 소모적인 정면 대결을 피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날카롭게 활용해서 비어있는 시장 혹은 다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는 시장을 정교하게 파고드는 영리함을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첨단 기술 경쟁의 화려함 뒤에서 묵묵히 기존 시스템의 생명력을 연장하고 성능을 개선하며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수호자 역할,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께서 크라토스라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크라토스 방위 및 안보 솔루션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께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생각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는 크라토스라는 특정 기업의 사례를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이 크라토스의 성공 사례가 과연 방위산업이라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여러 산업 분야, 특히 이미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레드오션에서 힘겹게 경쟁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라토스가 보여준 틈새 시장 집중 전략,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기존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접근 방식, 이런 전략들이 과연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복잡한 IT 인프라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최적화 서비스 시장이라든지 오래된 산업 설비나 레거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시장,
혹은 특정 산업용 기계의 핵심 부품이나 소모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시장 같은 곳에서도 크라토스와 유사한 전략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는 오늘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룬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크라토스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당신께서 몸담고 계신 산업이나 관심 있는 다른 분야에 적용해 보면서 충분히 확장해서 고민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롭고 가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신만의 아나콘다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을지 말이죠.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